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 공덕동에서 촬영하다가 오늘 시청 쪽으로 와가지고 첫 촬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데 이전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어떤 내용을 할까. 똑같은 내용이겠지만은, 당연히 그런 패턴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사실 마음을 새롭게 이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저는 이제 움직일 때마다, 어디로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그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운은 뭐지? 항상, 눈을 뜨고 다시 몸을 열고 느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으로 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때가 때임 만침.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강의는 계속 할 거고,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1년 한 7, 8개월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는 것보다 이제 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편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근문신고, 나중에 우편도 들어가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편이 근문신고 거의 상하권에 됐을 때, 하권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은데, 순편을 보게 되면 이 지금 현대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딱 태어나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매듭이 있고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매듭을 짓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몸을 만드는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이제 서양 철학의 단원론을 준비하면서 프로티누스의 이야기를 딱 보니까 그런 얘기가 어떤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BC 4세기인가요? 그때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500년 전 그때 그분이 느껴가지고 그런 경지에서 그런 말을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터닝 포인트 하면서 제가 왜 터닝 포인트 하면서 터닝 포인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뭐냐 그리스의 철학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은 딱 보면은 자 어떤 고조선의 어떤 생각 사상 이 자체를 아주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게 되니까 그래서 세분화되면서 그것이 과학이란 어떤 그것을 발명하게 되고 인간이 생활이 더 편리해지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신적인 것을 이 육체가 없다면은 사실 정신적인 것이 별로 효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거듭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기가 말라가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나는 건 자연현상이죠. 근데 그것을 늦출 수가 있고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또 우리 자기 몸을 또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알고 왜 그렇게 되느냐.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뭡니까? 딥스들이 그걸 알고 사람을 속아내게 해가지고 이제 병을 부리고 백신을 맞게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바로 하늘이 그렇게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언제쯤 언제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봐야지 정확하게 그 날, 그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만 기다려서 계속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자신을 만들고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속세에 매여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속세를 살면서 속세에 떠나는 삶을 살아야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가장 지금 되어지는 것, 지금 주사파 애들, 얘네들이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존재하는 것조차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 자, 그네들이 습성을 알려면, 자, 이 대한민국은 과연 무슨 어떤 나라냐? 자, 역사를 보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 알면은 그것을 우리 과거의 역사를 그냥 미화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것이 왜 그런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주사파 애들,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주사파 애들, 지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람들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 인간들의 조상력은 이조 시대 때 전부 다 천민들이었습니다. 518년 동안 사람 대접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고려 때는 또 귀족일 수도 있고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조가 완전히 중국을 빨면서, 지금 명을 빨면서 계속 자기 백성들을 쥐 잡듯이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중국의 목을 메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이것만 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복락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거슬리는 것들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그러니까 이조가 생기고 나서 이조 초기에 뭐였습니까? 신라, 고구려 역사서, 특히 고려에 대한 역사서는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몇 가지만 남겨두고. 그리고 조선 중기 때는 문무대왕 비문도 뽀개버리고요. 그래서 그 문무대왕 비문이 어떻게 발견됐었죠? 1970년대 중반께 경주 어느 곳에 빨래터에서 그 빨래 틀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고종이 말했던 적폐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뭐라고 했죠? 고종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죠. 근데 또 문재인도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은 적폐가 뭔지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적폐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게 적폐냐? 자기들이 적폐인 걸 모릅니다. 자, 2조 때 518년 동안 행한 짓 자체가 적폐였죠. 자,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2조 518년이 적폐였고, 2조가 행한 적서차별로 무사람들에게 쌓이게 했던 원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자,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처음 할 때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적폐청산은 문재인이 고유하게 맨 처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고종이 먼저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적폐청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그때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우리 역사를 까냐, 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국한 내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여기에 있는 왕조를 굉장히 미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자 적어도 삼국이 생겼던 그 삼국 이전의 역사는 특히 이제 중국의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고대사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전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어나 한문에 정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정확히 아느냐? 아니죠. 걔네들이 99%는 다 정확하게 썼어도 1%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황제 그러니까 중국 화족 역사로 바꿔버렸죠. 자, 이 자체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근문신고.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를 해석한 어떻게 풀이되는가, 풀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역사가 지금 기술해온 것이 어떻게 어디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해 준 것이 근문신고입니다. 그래서 근문신고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근문신고를 볼 때 가장 또 뭘 봐야 되느냐. 근데 그건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반드시 인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원시 공동사의 그 사회상은 어땠는가 거기서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사항들은 제가 쭉 이때까지 한 2년 넘게 그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되고 방송되고 있으니까 그걸 첨부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하기는 너무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지난 역사, 특히 근현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난 나라입니까? 어떤 생각과 사상과 투철의 이념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나라예요. 거기에 이스망 박사라는 특출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전해왔는가 그 자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단지 성경만 봐가지고 아느냐 그것보다 그것까지는 좀 모자라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접근한 신학자들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근문신고의 반만년의 문자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래서 타워 피직스 한번 더 하고 싶다는데 타워 피직스보다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 사상사를 미친 듯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치 사상사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이제 철학들하고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얘기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설하고 자, 우리가 고종이 임금이 되고 적폐청사를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1870년, 1900년 이후부터는 하늘이 짜놓은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동안난부터 자, 하늘이 짜 놓은 대로 되어가기 있기 때문에 하늘에 짜 놓은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 까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다 알게 되면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 역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2조 때 맺힌 원한을 풀어지기 위한 무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승만 박사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이분들이 아니에요.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그 원한이 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조상이 그 기운으로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면서 우리 문화는 뭡니까? 풀이 문화예요. 이게 풀어지면서 이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엔 아리랑이라는 노래에서 다 말해주고 있죠. 10천이에요. 10천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그 세계를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런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이때까지 가졌던 관념, 생각 자체를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고종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나한테 뺏긴 게 아니죠. 총 한 번 안 들고 그냥 일본에 팔아먹었습니다. 자, 일본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조를 합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부에 소외됐던 공부에 소외됐던 사람들, 일반 사람들마저 다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산간 벽지마다 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켰죠. 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되게끔 하는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일제 때 만들어진 수많은 기업들이 토대가 지금 대기업의 그 뿌리가 됐고, 또 일본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게 뭡니까? 자, 상하수도 시설을 했죠. 그래서 전염병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렇죠? 자, 그런 사실들을 그냥 반일만 해가지고 일본을 매도해가지고 하면, 자, 어떻게 하면 일본을 매도하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근거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그 일제 때 당한 그런 게 있고 이조를 미화를 했으니까 이조를 망가뜨리는 그 일본이 원수 같은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일본도 역시 진시황 후회드리고 우리도 후회드리고, 자, 지금 지도를 보세요. 자, 우리 한반도를 딱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의 산이 3,000m 넘는 산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외부에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다 막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한반도가 땅이 그렇게 중요한 땅입니다. 단지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게 하기 위해서, 자, 열매 맺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방이고 간방은 열매, 인류의 열매를, 우주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이 4대 강국이고 옆에 다 우리를 위해서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또 문재인이 자, 맨 처음에 대통령 하면서 뭘 부르짖기로 적폐청산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하면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중국 조선조가 중국인들 많이 받아들이고, 또 부동산 중국 짱깨들한테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걔네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투표권을 줘가지고 투표하는데 자기네들 이롭게 만든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5.16 주사파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마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 짜여진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은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 집권하는 자들이, 집권하는 인간들이 의도대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짜놓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짜놓은 것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명확히 알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되어 있으면 합니다. 자, 되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들어야 돼요. 자, 몸 만드는 것을 제가 자꾸 이거 하다 보니까 그 프로티노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오일프 주석파와 중국 고사를 몰락하게 하고 남조선을 전 세계 선생국을 도약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 고종 이걸 딱 보니까 좀 비약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초림 예수가 맨 처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구원하게 왔습니다. 근데 재림 예수는 심판하게 세운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대한민국 운명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고종이 적폐청산은 원을 푸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고, 문재인은 자, 남조선을 이 남한, 남조선, 제가 왜 이 남한, 그 대한민국을 왜 남조선을 표현하느냐. 우리는 조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주의 조선 사람이 아니라 저 역사 반만 전에 우리 나라 이 인류 문명을 포태했던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자, 이쪽에 와서 열매, 우리가 열매는 크지 않잖아요. 나무가 무성해도 열매는 크지 않죠. 거기에 엑기스가 모든 게 다 씨앗에 다 들어있어요. 그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또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씨앗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남조선이 이제 선생국으로 도약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지만,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오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을 알고 외부의 어떤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외부의 힘이 뭡니까? 정부나 다른 외국의 어떤 이런 집권 세력들 또 딥스들 이런 하는 짓들을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3자이처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조선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모를 때 이 도표를 보게 되면 그냥, 알게 되죠. 자, 여기 보세요. 15세기에 노비가 요 정도고 평민이 중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6세기는 노비가 점점 많아지죠. 17세기는 엄청 많아지죠. 그렇죠? 자, 18세기에는 이때도 많고, 이때는 돈 주고 양반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비가 또 양반이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세금이 거쳐졌겠습니까? 세금도 안 거쳐지고 하고 성리학적 그 사고로 그렇게 해왔죠. 자, 이거 잘 보시면 압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유럽은 급격하게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이제 물질적인 굉장히 사고가 팽배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현실 생활에 응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인지가 만약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걔네들은 유교적인 어떤 생각이 테두리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해야 하느니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같이 그냥 몰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이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 중국 자체가 완전 파멸하게 됩니다. 왜?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말로써 이러해야 하느니라란 말만 주야창창 해온 거죠. 실질적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자, 사고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고 좀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뭐냐, 518년 동안 쌓였던 그 습관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에헴 거 그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사실 그런 게 갖고 있으면 내 자신이 발전이 없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자, 이 그래프를 또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노비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왜?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노비는 사고 팔기도 하고, 그냥 나라의 법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그 생사의 여타권을 가지고 그냥 죽이고도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보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자, 이 성리학적 제국을 자처. 자, 정부 형태에 맞게 재정은 물론 국방까지 대속 축소를 했고, 세금을 적게 거둡니다. 적게 거둬서 거두려는 게 아니라 양반들이 애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난한 것이 오히려 청민한 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거로 이렇게 여기고,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시키면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청민을 굉장히 도덕적 가치를 뒀기 때문에, 사실 도덕이란 게 뭡니까? 인간들이 만든 하나의 틀이에요.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도덕적인 틀을 깨버려야 돼요. 이러해야 되느냐? 자, 도와 덕. 우리가 사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이에 어떤 행동 양태는 있어야 되죠. 어떤 규정만 거기에서 너무나 집중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야지 사람들이, 쌀도에서 인심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잘 살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면 청민을 너무나 강조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그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돈을 벌고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공부도 안 돼 있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경제 성장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쳤죠. 왜? 적어도 일제대 교육을 받던 그 분들이 이 나라를 빨리 키워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역사의 한편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 아주 썩어 빠진 유생들의 그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망쳐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원이 다 풀어지고 또 다른 세상으로, 자, 우리가 선생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금도 너무 적은데 노비까지 폭증해서 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비는 세금을 안 냈죠. 나라에 돈이 없으니 관료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관리들은 또 나름대로 백성들을 어떤 명목을 세워가지고 계속 착취를 하면서 또 부를 축적하고, 자, 평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된 역사가 2조 518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뭉개뜨린 것이, 자, 이것이 다 무슨 이유 때문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자, 공자의 사상을 제대로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사람은 순자와 맹자입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근데 일본은 순자 걸 갖고 가고 이조는 맹자 걸 갖고 왔죠. 그 맹자를 현실 속에 투영시키려고 주자학이 또 나왔고, 자, 이렇게 하니까
저기 맹자는 추나라에 아주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항상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조는 맨 처음 탄생할 때 나올 때 그 자체부터가 이미 생각이 글러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강요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교육을 의도적으로 시켰으면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많은 고려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죽이고 살생을 해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조예요. 중국을 빨면서. 그러니까 스큰평이가 시진핑 스큰평이가 저희는 우리 속국이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조는 속국만. 자, 송시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소중화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생각 우리가 반드시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사는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 그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이 또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되어지는가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모습을 찾아야 돼요. 잊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그냥 한반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기 중국 대륙,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뻗은 그 DNA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알면 생각 자체가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죠. 제가 방송을 듣기 전하고 듣고 난 후에 지금은 생각이 어떠냐? 생각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이 고금을 만나고 제가 당군을 빨고 당군을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뭔가 뻥 뚫린 허전했습니다. 왜? 그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왔는가 그리고 이런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제가 제 돈 써가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누군가 도움을 안 줘도 전 그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이 내용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나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가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상대편을 만나게 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 어떤 이념도 이상도 없이 태어난 나라이기에 보수라고 불리는 것이 없는데도 지난 시간 동안 엄청난 경제개발을 이룩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만드신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하고 있는 엉터리 보수는 좌빨과의 역사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빨들이 어떤 말이나 어떤 나쁜 내가 하는 일은 이게 사람으로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개 같은 짓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좌빨들이 논리에 빨려 들어가지만 일본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명칭에 빌빌거리며 살았던 이조를 뭉개뜨리고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조가 얼마나 비굴하고 치졸한 왕조였는가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갱생하게 만들고 중국이 얼마나 더러운 나라이고 필히 대륙을 접수 있을 마음을 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왜? 우리가 거기에 주인이니까. 자, 우리가 싸움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힘만 세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 자체, 자, 밥 먹는 거, 걸어도 옷 입는 거, 이게 뭡니까? 다 문화예요. 그리고, 이 말하고 노래하고, 자, 이것이 사람의 심성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도리고 사람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투쟁의 논리로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 보면은 좌팔들이 노래 투쟁의 역사라고 봤을 때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살 이유조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 투쟁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투쟁이 어떤 것은 뭐 헤라클라이토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헤라클라이토스 거기에서 우주의 근본은 불이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나중에 헤겔이고 뭐 이런 쪽으로 마르크스나 레닌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죠. 하나의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불은 어떻습니까? 날아갑니다. 그러나 물은 수렴을 합니다. 모입니다. 이제 모이는 세상이 됐고 이 화기가 너무 굉장히 세면은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화기가 너무나 극성이기 때문에 지금 수기가 다 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기가 터집니다. 언제 터지냐? 그 터지는 시점을 얘기하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변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 논리적 증거는 우리가 이 반도 내에서 태어났고 반도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지만 반만 년 전에 청동에 새겨진 찾겨 나온 문자인 고군분이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무 대가 없이 저희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정력을 많이 투자했고 또 돈까지 많이 했죠. 그러나 그냥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서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저 하나의 안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2조 518년이었다. 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맞아.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삐뚤어진 사람은 그래도 반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맨날 네가 오냐 내가 오냐 파쟁하면서 사람을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것을 미화할 이유가 없죠. 근데 텔레비라든지 방송은 굉장히 조선시대를 미화를 하죠. 현시에 살지 않고 허상에 빠져 이러해야 하느니라만 주야창창 내뱉으면서 우리가 현 중국 대륙에서 쟁패를 다투었던 역사적 사실을 조작, 은폐하고 명나라를 그랬던 빨던 이조는 우리가 대륙에서 이 반으로 넘어온 까닭을 완전 무시하고 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까? 그 대륙에서 계속 쟁패를 다투어도 되는데 그 고조선의 왕가에서 쭉 내려왔던 그 분들이 왜 이 반도로 내려왔습니까? 자, 그 고조선의 왕가가 아닌 다른 염제 신도시하고 계속 거기서 쟁패를 다투었죠. 그러나 그 본류는 요 반도로 왔습니다. 왜? 자, 항상 예전에 임금들 옆에는 천문관이 있었습니다. 별자리를 봅니다. 별자리를 보고 자, 진나라가 2대째 망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살 곳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애들이 말하는 거 서부리가 불로 체결하고 이 땅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시황 후손들이 또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본 거죠. 그래서 서부리가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중국 놈들은 자기 의식 속에서 뭔가를 다 이야기하려고 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5천년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그 중국 화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역사를 보세요. 까면 깔수록 까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바로 염제신농시죠. 바로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걸 알면은, 자, 우리가 누구고, 자, 중국인들한테, 지금 중국 짱깨들한테 빌빌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일파들은 빌빌거리면서 고개 숙여.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 깎아버리는 거죠. 왜? 걔네들은 이미 배제된 인간들이니까. 그 얘네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생을 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어떤 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크게 넓게 봐야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류의 열매, 인류의 선생국이 되기 위해서, 세계의 선생국이 되기 위해서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왕권 유지에 급급하면서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누가 그럽니까? 지금 주소 앞에 똑같아요. 그렇게 명나라만을 높이기 위해 우리 상고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사료를 없애버렸네도 당군빨이들은 일본 제국이 당군을 말하는 상고사 기록을 다 없앴다고 징징거리고 있다. 자, 우리 고대사의 자료는, 자, 우리가 대륙에서 쟁피를 다투었던 그런 자료는 2조 때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사실들 알아야 돼요. 당군 한번 빠지면, 허상에 빠지면 이 사람의 제정신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장육부가 허상인 채로 되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행동을 못 합니다. 자, 오로지 명을 빨면서 지탱한 횟수가 518년이었고 명에 빌빌거리면서도 이주를 지탱해주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심하게 삶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고요를 짜내고 심지어는 많은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나라법에 적용하지 않고 노비를 소유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사고 팔기도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죽이기도 하는, 즉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이 맺혀 죽게 만들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몸이 아파서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몸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만나면 몸이 많이 좋아지는데 저가 떠나면 몸이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 소개하라고 무당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또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서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왜 아프냐 하니까 시가의 조상들이 너무나 악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원한 맺혀 2조 때 그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귀신들이 신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야, 이조 시대에 이랬나? 그걸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그 귀신이 한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 원한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다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데 하여튼 역사적 그 2조 때는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사실 이 노비는 어디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 그 포를 잡아 노비로 삼은 것이 아니라 고려의 충신들과 귀족을 성도 이름도 박탈해버리고 518년 동안 이름도 없이 개똥이 소똥이로 살다가 그렇게 한이 맺혀 이 생을 떠났다. 이조의 문학에서 가렴주구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문학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 당시에 문학의 형태를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마음 형태가 어떤가, 그 상태의 정치 형태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고급문을 공부하면서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경에 대한 공부입니다. 시경이 뭐냐면 예전 우리 그냥 그 반만년 전에 그냥 유행가 가사예요. 자, 유행가 가사는 그때 그 당시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경마저도 내려오는 시마저도 공자와 그 제자들이 거의 많이 없앴습니다. 지금 한 300편밖에 내려오지 않는데 거기에서도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공구였습니다. 좋은 말은 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 전해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역사적 내용을 그렇게 왜곡시켰죠. 그 왜곡한 게 너무너무나 부러워. 아직도 중국은 공자 학교를 세워서 공자를 띄우고 있죠. 공구는 이제 저 멀리 그냥 바람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조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뜻을 가지고 태어난 왕조가 아니라 이 시들 자신만이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만주 평정을 위해 보낸 군대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까지 고려 왕조를 침탈하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고려의 충신들이나 귀족들을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어 2조 518년 동안 평생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악랄한 것은 신라와 고려에 대한 역사 기록도 다 없애버리고 명예의 영원한 속국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그 짓을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연명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짓을 합니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갱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인. 자, 우리가 이것을 또 아셔야 돼요. 조선에 나가 있었고 유신 왕조는 한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은 모계제 사회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부계제사로 바꾼 것이 바로 순임금이었고, 자, 순임금이 한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25년 동안 요의 그 대신 대리로 있었고 섭정을 했고, 국무총리 그때는 국무총리 격이었죠. 그때는 공공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하면서 이제 한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한 10년간 이런 바꾸는 그런 작업을 계속 했죠. 자, 뭡니까? 조선에서 한 똑같이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조선에서 한으로, 그리고 세상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자, 인간의 삶은 결코 돌고 도는 것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 것을 보면 새 것이 그냥 드러나요. 새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드러나게 해서 옛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월 7일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 해외위원회는 중국의 산동 본부를 발족하는 기사가 떴다. 여기에 들어온 중국 조선족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이 2조 때 천민 출신 자손이기에 2조 때 맺힌 원을 푸는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2조 때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은 쥐 잡듯 때려잡으면서 명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명을 완전 부모님이 나라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패턴을, 그 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때 주인은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말, 자, 우리가 이제 증사원 선생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 보면,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지금 또 이 분이 하신 말, 지금은 해원 시대니라. 해원 시대 말 하나 딱 하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이 때가 해원 시대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다면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때가 해원 시대라는 것을 딱 그것을 알 때 이 시대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 자, 518년 동안 이런 원이 너무너무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을 지은데 진법을 내리니. 자, 난법을 지은데 진법이 내릴 때는 언제쯤 나오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망할 때 진법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벌써 한 4, 50년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던 거죠. 너희들은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라. 자, 공산당은 뭡니까? 공산당 거짓, 거짓이 되죠. 얘네는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어떤 묘소를 짜내는 이런 것이 바로 공산당의 어떤 습성이죠. 자, 순간순간마다 말을 바꿨던 개대 중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건 뭡니까? 거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약속 지키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았었는데 이렇게 말장난을 잘 합니다. 자, 걔네들이 공산당 좀 빨갱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변명을 많이 하고 자기의 어떤 나쁜 점은 다 좋게 미화를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IMF 맞은 게 바로 김영삼이죠. 자, 이런 것을 학습을 해야 돼요. 이거 학습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배워요. 이런 건 단지 미협을 할 뿐이 똑같아요. 2조의 그것을 미화를 해가지고 일본을 나쁘게 하는 거 똑같이 얘네들도 이렇게 미화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안 놔둡니다. 이것이 뭐냐? 사실적 탐구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전하려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공고와 상고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공고만 나와도 그때는 장인이 굉장히 우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건 누구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장상이에요. 장군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법을 가지고 갖고 노는 애들이 대통령이면 나라 망칩니다. 어떤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틀 속에 그 나라를 꿰어 맞추려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둘 다 나온 사람이 법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들이 젊은 날에 공부했던 생각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넓게 보고 또 깊게 보려면 절대 법조인들은 절대 넓고 깊게 보질 못합니다. 공부가 그 틀 속에 묶여버려요.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도,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인감하여 그냥 가서 사람을 느끼게 해서 마음의 먹줄을 잡혀 사정을 감정하여 번개꿀이 달리니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기운이 돌 때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튀어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제 20대부터 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보이지가 않았죠. 이제 이런 것이 거짓을 행한 자들이 횡행하고 많고 이들이 어떤 이제 나라의 그걸 잡고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나라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 따라 보면 2주 518년간 평생 사람 대접 못하고 죽은 원혼들이 해원하는 지금 이 시간대 자손들을 타고 그 맺히는 원한을 마음껏 푸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애들, 좌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큰 나라인이 끝난다고 그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문을 닫고 또 다른 이름으로 나라가 쓰면서 전 세계를 가리키는 선생으로 되어 갑니다.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이 되려면 좀 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열려야 돼요. 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쫄아들어가지고 소심해져요. 그러나 아픈 사람이 조금 몸이 좋아지면 생각이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똑같이 이제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권력에 도전할까봐 군대도 기르지 않았고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 도무지 자기 기득권을 뒤엎을 싹을 잘라버리고 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명청에 고개 조아리며 명예 군대가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당만, 더불어민주당만 중국을 빨고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자, 이 사실 보세요. 2010년 그 당시에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문제를 일으키니 중국 공안을 파견 검토하는 안을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병사가 했다는 사실은 어쩐 그리도 이주의 행태와 같은지가 보여진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동학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이거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단어, 그 시대에 어떤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왔냐면 왜 나왔는가. 이걸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넘어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여기 시청 쪽은 굉장히 교통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도 가깝고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내 마음이 깨질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동학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동학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증산 선생은 또 어떻게 동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그걸 한번 참고하고 다음에 동학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때 다시 참고하면 될 겁니다. 원래 동학은 보국 안민을 주창하였습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더해주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주창하였으나 때가 아니므로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내느니 되고 말았으니 왜 그랬습니까? 걔 똑같이 본대로 한 거예요. 양반들이 하던 그 짓을 그대로 더 배운 게 없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만 행동하지 그 이상은 행동을 못합니다. 자, 생각이 거기에 매어 있는데 어떤 다른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못한 것이나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도 큰 병입니다. 미리 알면 근데 미리 알면 지금 미리 알았어도 지금 어떤 상태를 명확히 알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결코 사람은 한순간에 뭐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만큼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된데 당장 알면은 그건 뭡니까? 내가 이제 그까지 갈 수 없게 낙담을 하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행운을 얻은 거고 이 행운은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각기 왕후 장상을 바라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나 하늘에 닿았으니 그 신명을 해원시키지 않으면 후천에는 역도에 걸려 정사를 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 신명을 해원시키려고 그 두령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12제국을 말하니 차경석인데, 이분은 이제 증산 선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12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라. 그 부친이 동학 두목으로 그릇 주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였으니 오늘부터 동학 신명들 전부 그에게 붙여 보냈으니 그 자리에서 왕후 장상이 해원이 되리라. 그래서 이 차경석이, 이걸 아시면 돼요. 차경석이 그 당시에 이 분이 보청교를 만들었는데, 보청교 신도가 그때 일제 때 한 60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기 서울에 조계사 그 본당이 원래 보청교 본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 이제 일제가 1930년대 이때 민족 종교 탄압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수구로 들었죠. 자, 그러면서 보청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탄원 스님도 그 아버지가 보청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탄원 스님도 아는 말을 좀 했죠. 아는 말을 좀 하고 그랬는데, 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증산 선생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주역을 아주 세심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탄원 스님도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봤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맞질 않았죠. 왜냐?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알고, 제가 예전에 먼저 이 공부를 할 때 대학을 들어가고 그때 80년대 말이었죠. 그 당시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탄원 스님이. 그때 한 세대 안에 만주가 우리 이 속에 편입이 될 거다. 그때 통일이 되고 30년 안에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1981년에서 30년이면 2001년, 2011년 이렇게 되죠. 근데 안 됐어요. 왜? 시간은 그렇게 함부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 되어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양상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시중자리를 보고 시중자리, 그 중심자리를 딱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증산 선생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한 소식 들어가지고 아는 소리를 좀 해요. 저도 이제 아는 소리 하는 것이 증산 선생의 하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가장 이걸 접하면서도 원시 반문이다, 원시. 근데 여기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좀 만족하면 후회 실망이면 실망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어져도 난 우리 본류를 찾겠다 해가지고 고구문에 몰두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고구문을 만난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또 어느 세월이 또 지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의 본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알고 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가 차면은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가 언제 차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금 되어지는 시간들을 봤을 때,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뒷날 두고 보라. 금전도 무수히 소비할 것이요 사람 수요도 가본연보다 훨씬 많게 되리니 이렇게 풀어놓아야 후천에 아무 일도 없느니라. 이렇게 풀어내. 그러니까 우리는 풀어야 돼요. 지금 주사파애들 진짜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한이 맺힐 대로 맺혀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원을 풀어줘야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나쁜가 이렇게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는 거 보면 선도 악도 순간에 선이 나쁜 게 될 수가 있고 악이 나쁜 게 될 수가 있고 악이 좋을 때가 있고 지금 딥스들이 하는 짓들 굉장히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이면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기도 합니다. 자 터닝 포인트 좀 보고 더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고려와 또 조선의 어떤 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시간상 조금 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그냥 단지 거기서 말한 터닝포인트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볼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단원론, 다원론이어서 단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단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탈레스라든지 헤라클라이토스라든지 아마낙시스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이 분들한테 철학자들을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죠. 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자 이거 지금 나오는 생각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 공산주의 사선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어떤 우주의 본체는 불이다라는 개념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단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게 터닝 포인트를 계속 나가는 것보다 서양 철학사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지금 동양하고 어떤 그리스 철학이 동양 철학 어떤 유사점이 많고 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자, 우주의 본체를 양적 고찰에서 또 질적 고찰도 있는데 자, 우선 양적 고찰 단원론과 다원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본체는 정신이고 자연계의 모든 형상은 정신이 표현이므로 물질을 정신이 산물이라 보고 우주의 근본 실제는 하늘로 돌아가는 데에서부터 성립된다고 보기에 물질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정신이 파생물이거나 혹은 정신에 예속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건 BC 4세기 정도 이렇게 이야기됐던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하늘 높이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드높이는 높이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생각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인간이 이 땅을 딛고 사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몸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이제 물질적인 몸에 어떤 기본을 두고 또 경제적 힘을 봤을 때 공산주의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 나와는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싶기도 하더라고요. 단원론은 주장하는 학파론은 우주의 본질을 물이라고 하는 본 탈레스. 자, 이것은 우리 윤리 시간에 공부했던 거지만 탈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깊은 얘기는 안 했죠. 또 아나시만드로스는 자 무제한자로 본 아나시만드로스, 공기로 본 아나시메데스, 불로 본 헤라클레이토스, 유로 본 파르메니데스, 유출설이가 뭡니까? 하나의 어떤 절대자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만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딱 보니까 그 설문에서 나오는 일자의 표시가 딱 그렇게 나오고 이것은 문제에서도 이렇게 표상이 되고 있구나. 나중에 다시 허신의 설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원으로 스피노자들가 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보면서 타는 사람한테 딱 꽂힌 게 있어서 저번엔 헬라이클라이토스였고 자 이번엔 프로티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인데,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겠다. 보니까 이 프로티노스의 생가가 같이 참고해가지고 쓴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맨 처음으로 쓰게 된 것은 뭡니까?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언어의 그 시원을 그 근원을 그 시원 근원을 알게 되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보고 해석된 거, 성경을 보고 하는 것 좀 의미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이 어떤 그 여름 세상, 즉 화의 세상, 불의 세상의 어떤 개념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또 주고 있더라고요. 탈레스는 본체로서 제청한 물은 상수하게 주장하는 운동의 본체와 동일하는 대성은 아니라 그것이 비록 간단하긴 하지만 물이 운동의 본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물은 아까 말했어요. 불은 분으로 성장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비께서 천이죠. 천괴, 그 건괴고 물은 곤괴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물의 영원성과 자동성과 변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일 탈레스의 학설을 부정하게 된 것은 탈레스가 어떤 법적인 상에 따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보통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수학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단원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있죠. 피타고라스에서 에 더해서 공부하면 또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자, 초월적인 절대자로부터 마치 태양에서 빛이 방사하고 또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유출하는 학설, 바로 유출설이죠. 프로티노스의 유출설은 본체는 하나이고 The One, 이것이 일자입니다. 자, 사실 이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염제신농씨의 그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The One, His Story, 그의 이야기, 바로 그가 염제신농씨 그분이죠. 자, 이것을 다 염대 두고 The One이라는 것도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래서 이성 영혼 물질이 되어서 유출한다고 한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저희는 천존시대, 지존시대는 주역시대입니다. 자, 정역시대는 인존시대입니다. 정역시대는 뭐냐? 자, 인간이 하늘로 떠고 땅으로 떠고 사람으로 떠는 아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마음으로서 모든 만물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지까지. 그건 뭐냐, 우리 만화영에서 어떤 도사들은 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만물을 짓고 함부로 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도 만화영에서 많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만화나 영화로 봤던 그 내용들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현실로 표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이 화면으로 공부하고 집에 학교 안 가고 이런 것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면대면 해가지고, 그래,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더 빨라지죠. 이제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의 문명이 이 땅으로 바로 이화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에서 이성, 영혼, 물질이 돼서 유출을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탈레스처럼 골감만 세운 것이 아니고 일에서 이성, 영혼, 물질로 발전한 데까지 살을 붙여 놓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정치 철학 쪽으로, 서양학은 정치 철학 쪽으로 공부했지 이런 철학 쪽으로는 많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동양 철학만 주야창창 공부를 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바로 전복이 되니까 동양하고 전복이 되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자, 그 고조선의 정신을 그리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자, 고조선이 망하고 유민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그때의 생각을 더 고조선의 정신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왜?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서 인간이 더 편리한 생활로 갈 수 있게끔 맞는 기폭제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동양에서는 그냥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그냥 이렇다라고 얘기만 했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지를 못했죠. 자,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철학을 만들어냈죠. 철학을.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생각 체계는 뭘 만들어냈습니까? 과학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자 허신 설문에서 하상 통제. 자, 위아래가 다 통하는 거다. 인이 상행. 자, 위로 거서 읽을 때는 가마신으로 읽고, 이게 가마신, 앞으로 읽을 때는 물러날 퇴라고 본다. 이것은 그때 정치적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위로 거서 이제 일자가 바로 염제 신노시 그분을 가리키는데 일자가 나중에 신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은 염제 신농시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 그분이 유일하게 신이라는 분이었으니까. 일자가 자지신자로 변하고 또 귀신신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아래로 걸어서 이럴 때 물러갈 퇴라. 근데 사실 염제 신농시가 물러간 데에 호남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역사 창조할 수 있는 기반적인 내용을 다 만들었죠. 한의학이라든지 경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자는 고조선의 초대 천자이신 신농시를 표시한 글자로 신농신 직계손인 한군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다. 하나죠, 하나.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플로티노스의 그 책을 쭉 보면서 이런 경지까지 이런 글을 썼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글을 썼다는 그 자체가 이게 그런 경지까지 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 플로티누스 대표 저서인 에네아데스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신적인 경지에 들어가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 속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속에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 때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수행을 할 때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왜 그랬는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행을 할 때 옆에 공책을 놔둡니다. 공책을 놔두고 그때 수행하면서 떠오른 얘기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썼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지 속으로 들어가야지 몸이, 또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을 치료할 때, 이건 제가 치료를 물론 하겠는데 그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운이 확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이게 뭐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감동을 시키는 그 감동으로부터, 그들 속으로부터 바라는 어떤 표현으로부터 그것이 그들 자신이 아니며 어떤 능력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능력이. 그게 바로 신. 그 신이 어떤 힘이, 그러니까 무시 상태에 있던 힘이 발현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 내가 지금 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 이것을 알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또 누스를 순수하게 대할 때, 누스, NOU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누스란 것이 뭐니까,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피리트, 소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누스란 말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프로티누스의 형이상학은 성스러운 3위로 시작되는데 3위예요. 3자예요. 자, 3자가 뭐가 생각납니까? 천지인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죠? 염제신농시, 뉘주 할머니, 대하주시. 자, 이것이 뭐 일자를 꽂고 그게 차자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그 세부를 뭐라고 했으면 독약집이라고 합니다.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사당입니다. 자, 이것도 3위로 시작되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자를 표현하는데 the one. 그러니까 아주 최상적인 거겠죠. 정신과 영혼이다. 자, 우리가 흔히 배울 때 마인드, 정신을 말할 때 마인드 또 heart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인드는 뭐죠?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마인드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줬으니까 쟤는 날 뭐 사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마인드예요. 근데 heart는 어떤 겁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주체를 하지 못하죠. 마음속에 있는 heart.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사람은 어떤 살아갈 때 왜 얘를 사랑하는 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하게 되죠. 이 프로테우스 형이상은 성스러운 3위로 시작되는데 이 3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우연히 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삼신을 얘기하고 삼신이 누구죠? 자, 염제신농시 그분하고 뉘주 할머니, 그 다음에 대화주시, 요 삼신이죠. 자, 요분의 일자 떡 꼽아가지고 이제 차자가 되는데,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누울 때도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도 삼세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몸속의 생활 속에 이 삼자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바로 천선종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The one에는 정신과 영혼이다. Spiritual soul. 그리고 영혼, 마음할 때 soul, 영혼은 soul이죠. 이 3자는 기독교 삼위와 동등한 것이 아니고, 자, the one이 지구한 존재자이고, 정신이 그 다음에, 영혼이 그 다음으로 보고 있다. The one. 그냥 일자로 표현하기엔 조금, 말이 좀 하더라고요. The one. 최상의, 슈프림이라고 그래요, 슈프림. the one이 어떤 것이 약간 애매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신이라고 불리고, 때로는 선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선은 아니죠. The good이 아니죠. The bad도 될 수가 있죠. 선과 악은 동전이 한 면이기 때문에, 이는 the one으로부터 제일 먼저 결과되어 나오는 존재까지도 초월한 초존재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초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가 뭡니까? 존재. 존재는, 조는 무용적인 거고 재는 유형적인 것이죠. 자, 우리 말은 항상 유형과 무형이 같이 어울려서 씁니다. 자, 우리 자체 초존재는 뭐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말하는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짜여져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격변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속성도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면 된다. 다만 그것은 있다. 에네데아스 신을 일체로 보고 신은 일체 또한 초월해 있다고 여기지만 이 또한 잘못된 착각일 뿐이다. 자,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착각을 계속하죠. 자, 이 프로티누스의 말이에요. 이게 신은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 보이는데, 자, 신은 삶을 통해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엔 신이 깃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길 가다가 침을 뱉거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신이 듣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에나 입에나 어떤 꽃이나 이랬을 때 무생물이라도 그한테 나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마음이 나빠지고 그 상태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우리가 집에 사람이 살다가 집에 대해서 사람이 떠나면 집이 허물어지죠. 신이 떠나면 그렇게 허물어집니다. 이게 존재하는 것은 모든 신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쓴 겁니다. 프로토스는 대개 이것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나 또 한편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공짜죠. 때로는 선이라기도 할 수 있지만, 선도 미도 모두 초월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일자는 초존재이므로, 자, 이게 프로토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인간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 인간은 뭡니까? 바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는 속성도 붙일 수 없는 존재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다. 색즉식은 공즉시색. 이거예요. 공은 있으면서 없는 자리고 없으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음에 이제 프로티노스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한번 더 세밀하게 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면서 누수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한 게 없네요. 내가 이제 그걸 적은 게 있는데 그걸 다른 데다 써놓고 안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수에 대해서 다음 또 프로토노스 이야기하면서 누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아주 저는 이야기를 해도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전문전 용어를 쓰지 못해요. 그냥 풀이를 해버리죠. 풀이를 해버리고, 그래야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머리가 좀 단순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터닝 포인트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을 보고 마음을 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몸이 만들어질 때 그 상태는 바로 여기 지금 이야기했던 신적인 경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